그럼 오늘은 더 자세한 내용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바로 전해주시죠. 네, 나스닥이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인 추세 상황이 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의 이런 무역적인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완화가 됐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이슈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 음료 뭐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스탠스가 좀 완화될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완화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남네요. 이제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떨어진다 관세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식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졌으니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호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 AI 반도체 이런 쪽도 굉장히 좀 계속해서 말이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 S&P 500은 좀 상승 기로에 놓여서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미 증시였습니다. 안 그래도 쭉 좀 상승을 해오다가 요즘 주춤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한번 기분 좋게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줬네요. 그 안에서도 기술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M7 기업 중 한 가지 점검을 하고 본격적인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뭐 괜찮습니다. 양호하게 좀 보고 있고,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해서 이제 알파벳이 어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지금은 반등해서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전환되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AI 쪽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키워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이번에 또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중국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보시면은 딥시크 관련해서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AI 판도를 뒤집었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후로 미국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이런 발전 기대감 어느 정도 있고,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에서도 젠슨 황이 말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중국 쪽에다가 AI 칩 이런 것들을 수출 규제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H20이라던가 이런 것들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화웨이만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이제 중국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팔지 않으면은 화웨이가 그 시장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화웨이도 역시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파는 게 낫겠다. 다른 중국 기업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석권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엄청난 중국 시장을 놓치면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서도 손실이 크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뭐 중국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145%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관세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괜찮게 나타나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반도체 뭐 AI 이런 점들에 따라서 발전 기대감에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지금 서서히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인 468달러인데요. 이거 작년 7월 기록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기록은 뭐 무난히 좀 넘어서지 않을까. 올해 연말까지는 해서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작년 7월의 고점 넘어서는 모습 차트 통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M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짚어봤는데요. 요즘 또 미장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화두가 팔란티어일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최근 실적 관련해서 한 10% 넘게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7%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거든요. 팔란티어 한번 짚어주시죠. 뭐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뭐 매출단을 보면은 1분기 매출이 39%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뭐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도 상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예상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이 뭐 37억 5천만 달러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37억 뭐 6천만 달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괜찮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 뭐 이런 점들이 좀 강조가 돼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실적 부분들 좀 말이 나오면서 괜찮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이슈들 이런 점들이 팔란티어에는 좀 어느 정도 호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AI 관련 기업들 뭐 대부분 다 올랐어요. 엔비디아라던가 브로드컴, 팔란티어도 그렇고 팔란티어는 약간 군사적인 군사 시설 그리고 정부 뭐 FBI 이런 CIA 이쪽과 좀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AI의 좀 이런 투입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AI 정점을 향해서 또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저는 뭐 성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팔란티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술주 AI 다뤄봤고요. 다음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 시점 기업 분할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꿈틀꿈틀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회사를 쪼개지 않을까라는 썰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도 5%대 올랐는데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한번 다뤄주시죠. 그렇죠. 워너브라더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옛날부터 이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 지금 이게 오늘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아쉽게도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관세 영화 산업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원래는 이제 문화 산업에는 통상적으로 문화 산업에는 관세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들의 이런 제작비 대비 수익성이 좀 낮아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또 그리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이 종목은 이제 스트리밍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리밍과 케이블 TV 두 개의 법인으로 분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괜찮은 시점이다 예상되고 다만 이제 지금 손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IP가 있어요. 캐릭터 IP. 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뭐 원더걸스라던가 슈퍼맨, 배트맨 이런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가 있고 그 밖에도 해리포터 등등의 많은 캐릭터 IP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들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또 새로운 영화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OTT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익성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명망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실력은 뭐 어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IP들 바탕으로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상 흐름 보면은 확실히 이게 지금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차트보다는 약간 지금 안 좋은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최근에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약간 우상향에 나가는 흐름인데 이거는 제 과거에 영화가 잘 만들었지만 최근에 이제 극장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OTT 위주로 산업이 바뀌면서 좀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미 하락을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쌍바닥이 나오는 시점. 그래서 지금 쌍바닥에서 W자 패턴으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완화됨과 동시에 차트 이런 주가의 흐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디즈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디즈니와 워너 이 브라더스 정말 쌍벽을 이루는 IP를 자랑하는 만큼 앞으로의 좀 강점도 좀 다시 살아나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디즈니를 짚어주실 때도 IP를 참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적 시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적 발표가 참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그 안에서 실적 악화로 약간의 우려감을 자아냈던 기업 한 가지 토파 볼게요. 펠로튼 인터랙티브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기업은 이제 디지털 운동기구 기업인데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이제 1분기 실적 좀 발표를 했고, 이런 점에 따라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런 커넥티드 피트니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한다. 강사가 주도하는 몰입형 부티크 수업을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뭐 운동, 이런 피트니스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지금 차트상 흐름 보면은, 그래도 오늘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양봉이 좀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양봉이 나와서 저점에서 좀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왔습니다. 확 떨어져서 끝난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반등이 나와서 급락을 하긴 했지만 뭐 아주 최악은 아닌 경우다. 하지만 아직 뭐 저점을 확인하지는 못한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밤에 또 공략해볼 종목도 궁금해지죠. 실장님의 오늘 밤 원픽 궁금합니다. 네,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비트코인 또 엄청 네. 올랐잖아요, 오늘. 네,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드디어 이제 코인이 엄청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가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 간밤 사이에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가격대로 쳐도 뭐 1억 4천만 원 이상대에서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인 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이 그 나스닥 지수랑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네. 나스닥보다 탄력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는 1% 올랐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전반적인 관세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경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1% 상승한 건데, 코인은 오늘 비트코인 보니까 뭐 4%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어제 가격 대비. 그래서 뭐 2배, 3배 이상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떨어질 때는 뭐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인이 뭐 간밤에 4%, 5%막 이렇게 오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이제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거래소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직접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202달러 오늘 좀 돌파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거래소다 보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기 때문에 수수료로 수익을 챙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때는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시장 막 좋을 때는 증권사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갑니다. 네. 또 주식 시장 안 좋을 때는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이 거래소 증권사의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본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는 거는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도 지금 간밤 사이에 나스닥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면서 거래소 좀 잘 대응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차트 흐름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을 흔들었던 건 역시나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관련주 안에서 저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쭉쭉 올라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